저는 대전 은행동에서 제가 좀 성심당을 하고 있는 임영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점을 하는 사람이 테드에 나온 것은 아마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대전에 있는 제과점이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이유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 지나온 역사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빵집은 195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북에서 1.4 후퇴 때 그 피난해온 부모님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부모님들은 대전역에서 찐빵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찐빵집 그림은 아니고요. 그래도 많이 그 발전된 모습입니다. 판잣집으로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북에서 그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월남하게 시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살아서 이렇게 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바치겠다고 이렇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피난을 오셨고요. 그래서 56년에 대전역 앞에서 이렇게 빵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7남매를 데리고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빵을 더 넉넉하게 만들어서 그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아주 귀할 때인데, 그럴 때 그분들,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알아본 어려운 집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다리 밑에 사는 사람도 많았고요. 전쟁 후 때문에 식량 자체가 생명이었던 때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도 나무빵을 가지고 이렇게 그 브랜드 가치가 좀 저하되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는 어떤 기업도 있고, 또 할인해서 이렇게 팔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 어머님은 이제 그 밀가루 값이라든지 설탕값, 외상급에 시달려서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불구하고 아버님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의 신선도는 자연적으로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자연적으로 그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음식점은 이제 그 주문을 하면은 음식을 만들면 되지만, 빵집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고객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의심스러운 것들은 언제 나온 빵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또 대전 시내에서 이렇게 그 사랑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알게 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들, 고객의 그 만족을 할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과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큰 제과점이 될 때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빵은 작년에 그 유명한 그 드라마 제빵은 김탁구에서 같이 빵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있는 이렇게 그 습도에 따라서 그 반죽이 달라지고, 또 발효균이라든가 또 온도, 또 시간, 재료에 따라서 그 어떤 매번 달라지는 그 창조의 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시작하게 됐고요. 또 그 계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빵을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그 또 잘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튀김 소보로라는 것들이 하여튼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흔한 빵입니다. 그러니까 그 앙금빵, 또 소보루빵, 도너스가 다 알고 있던 흔한 빵인데, 그걸 합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합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식은 다음에 초콜릿 시럽을 그렇게 뿌릴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만들자마자 식을 사이도 없이 불티나게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미완성인 셈이죠. 그래서 그 이제 줄을 쓰는데요. 줄을 쓰는데 어, 줄을 쓰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뒤에도 줄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사잖아요. 더 사면 뒷사람은 또 한 2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산다고 갑자기 그러면 20분 손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번호표를 넣어주는데 개수까지 적어서 더 나중에 마음 변하지 못하게. 뭐 그래서 아주 줄이 이렇게 많이 섰죠. 그것이 그 빵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가 그때만 해도 대전에서는 저희보다 더 오래되고 규모가 큰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그 1위로 이렇게 추월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생크림 케이크 빵이 있었는데요. 그 케이크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케이크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촛불을 켜고 이렇게 축하만 하고 그다음에 느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버터를 긁어내고 이렇게 먹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이제 보았죠. 보고 그래서 생크림 그때 하는 건 그렇게 아름의 별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제조하는 법을 해서 이제 생산을 했죠. 뭐 그러나 이제 버터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일 정도 이렇게 보관이 가능하지만 생크림 케이크는 그 특성상 하루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매장에서 직접 그 카스테라 속에 생크림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그 시간이 3분이면 되겠더라고요.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3분 즉석 케이크 해가지고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드렸죠. 그랬더니 고객들이 우선 신선하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만들어 보이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또 3분만 기다리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버터 케이크 좀 느끼했지만 이건 느끼하지도 않고 덜 달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이 그 수요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케이크의 몇십 년 동안 버터 케이크에 길들여졌던 어떤 고객들이 새로운 게 약간의 거부감은 있었지만 워낙 품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찾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줄기차게 찾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심당 하면 빙수가 아주 유명합니다. 빙수를 사러 동네에서 이렇게 양은 냄비를 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고 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스티로폼 폼이 단열이 되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스티로폼이 많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병원에 쓰는 링거를 보온하는 스티로폼이 있었죠. 길쭉하게. 그래서 그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빙수를 갈아놓고 이렇게 집에 땡빛에 집에 가는 분들 생각을 해서 철봉에 매달아서 이제 3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흔들어봤어요. 그랬더니 3시간까지 얼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3시간 냉 오케이 포장 빙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짓고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테이크아웃이라는 개념이 없을 당시였는데 인기가 있었고 심지어는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면 많이 들고 있어요. 서울에 갖고 가려고요. 서울에 가서 그런 걸 내놓으면 너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서울에 그걸 대전에서 갖고 와서 빙수를 먹는다. 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나 좀 여러 가지 많았었지만 꼭 그렇게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2005년 1월 22일 날 저희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 규모는 옆집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구급차로 실려간 분이 20명 이상이 됐고 그다음에 피해액도 한 20억 이상 됐습니다. 그때 참 상당히 어려울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을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시름에 차 있었는데 지구 다음 날 1월 때는 상당히 추울 때인데 다음 날 아침부터 양동이에다 직원들이 이렇게 물을 퍼서 추운 때 맨손으로 벽에 끄름 같은 것도 닦고 뭐 또 임시 공장에다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중고 기계 시장에서 막 사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업계에서는
아마 상당히 그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5일 만에 기적같이 다시 그 일부 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들고 직원들하고 저하고는 한참 물었습니다. 감동적 일반적인 빵인데 거기에 이렇게 참 그 어려울 텐데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서로의 가치를 한 가족이 되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가족 프로젝트를 또 했습니다. 한가족 프로젝트는 월요일 날 저녁에 퇴근해서 이렇게 가족들 직원들 집에 찾아갑니다. 집에 찾아가면 직원들이 초대한 사람들이 30분 동안 자기의 태생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요. 그다음에 18명의 우리 팀장이 있는데 18번의 질문이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뭐 연애 뭐 여러 가지 질문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나와오죠. 또 그 집에 보면은 누구랑 살고 있는지, 아이가 뭐 장애자인지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진솔한 어떤 대화, 또 가족 같은 여러 가지가 완전히 가족 이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한 그 음식도 다양하잖아요. 집에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집에 원룸도 있고, 뭐 어른들 할머니도 계신 데도 있고, 여러 형태의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참 그 사랑의 관계가 드는데 큰 어떤 자극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공유의 차원에서 신문, 한가족 신문도 만듭니다. 자기 갖고 있는 PC에서 자기 부서에서 치면은 뭐 개인적인 일들, 또 회사의 뭐 그 재무라든가 뭐 여러 형태, 또 세미나 갔다 온 것들, 여러 형태의 소식들이 모아지면은 30페이지 정도가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각자가 치지만 모아서 다시 보내면은 이제 편지가 돼가지고 신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페이지면 모든 부분들을 회사에서 이렇게 이러한 개인적인 일이든 간에 전부 공유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더 걸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공유하는 장을 오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부서 간의 이기주의도 없애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로 아까 링커 얘기했는데 참 그 링커 교수님 링커 역할을 너무 잘하는 그 신문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남은 시간이죠. 저희 회사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무지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이 이윤 추구라고 그래서 돈만 이익만 추구한다 그러면 역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부분도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조화로운 것을 7가지 색깔의 무지개가처럼 표시를 해서 그렇게 제 모든 미팅 때 그 조화로운 그 보고도 그 무지개 프로젝트에 색깔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색인데 빨간색은 재무, 그러니까 뭐 이익, 뭐 매출, 뭐 이런 걸 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회계. 주황색은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 회사의 어떤 이념이 무엇인지, 또 이런 부분, 또 빵을 만들면서의 그 자긍심, 이런 것들로 표시하는 것들이 주황색이고요. 노란색은 법률과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도 100%, 매출도 100% 공개해서 세금도 다 내고, 또 근로기준법, 또 여러 가지 유통기간법, 하여튼 그 원산지 표기법, 모든 법을 맞추는 것들 노란색으로 분류합니다. 빨주도 초는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유기농이나 우리밀을 쓴다든가 건강에 좋은 재료를 쓰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죠. 파란색은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거, 이렇게 주변 환경. 그래서 그 집은 부자가 들어와도 편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도 편한데, 또 남녀노소가 아주 이렇게 잘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파란색에 해당이 되고요. 남색은 지식입니다.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국내외 각종 재과 외식 대회에 출전한다든가 뭐 책을 산다든가, 그래서 그 남색 부분도 이렇게 맞추고요. 보라색은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신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는 그런 공유하는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무지개 프로젝트를
계속 이렇게 밑에 모든 평가는 이걸 평가를 하고요. 어떤 시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그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그 끼아라 루빅이라는 분이 세인류 운동이라는 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43년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189개국에서 그 세인류 운동을, 그러니까 새로워진 인류라는 타이틀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처해진 위치에서 이렇게 바꿔보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저 뒤에 조그맣게 나왔는데 작년 11월 달에 로마에서 이렇게 대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집을 하면서도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또 의사가 바꿀 수 있는 거, 또 정치인이 뭐 단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또 좋게 되는 이런 지금 같은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바꾸기 위한 그 세일류 운동입니다. 세일류 운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전부 다 뭐 돈만 벌고 전부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정당하게 하더라도 돈도 벌고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걸 따라서 할 때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일류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55년이 됐습니다. 문화란 그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저기는 빵이라는 그 그릇에 그 사랑의 문화를 담아서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더 회사가 크고 잘 되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완벽하게 회사를 운영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할 때 지금 세일류 운동의 목적같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세상,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빵 장사를 하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세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